드디어 워크샵 둘째 날입니다. 오늘은 이매진 워크샵이 실제 작동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수업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 활동은 체크인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짝지 활동이에요. 짝에게 나는 누구고, 난 오늘 지금 기분이 어떻고, 이 워크샵에 대해서 뭘 기대하는지를 말하고 서로 인터뷰해서 전체에게 자기 짝을 소개하는 활동입니다. 두 번째 활동은 Everyone Who라는 활동이었고요. 오늘 아침밥 안 먹은 사람, 일어나면 그 빈자리에 가서 말한 사람이 가서 앉는 거예요. 흰 신발 신은 사람, 이렇게 재미있는 간단한 걸로 시작했다가 점점 질문이 깊어지더라고요. 밤길에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본 적이 있는 사람,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차별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안전 혹은 평등이란 이슈에 우리 모두 공통적으로 경험을 갖고 있다는 걸 이끌어내는 그런 방식의 진입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재미있으면서도 흥미진진했어요. 세 번째 액티비티는 Word Race, 단어 달리기.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해당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운동 그리고 음식 종류 이렇게 간단한 걸로 시작하더니 그렇게 훈련이 되고 나니까 참가자들에게 남성성과 여성성에 해당하는 걸 써라. 그래서 막 이게 경쟁이 되니까 밑바닥에 있는 아무 말이나 다 쓰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둘러보게 합니다. 서로의 그 답들을 둘러보고 난 뒤에 이것에 해당되지 않는 남성성을 갖추지 못하면 어떤 말을 듣게 되지? 여성성을 갖추지 못하면 그땐 어떤 말을 듣게 되지? 그래서 박스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겪게 될 어려움 그리고 비난, 이런 것들을 정리해봐요. 네, 오기 전에 가장 궁금했던 거 바디 스컬핑이라는 거였는데요. 남성성을 연출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 짝이 저한테 다리를 쩍벌람을 하고 앉아서 한 손을 주머니에 꽂으라고, 그리고 다른 한 손은 이렇게 과시하는 것처럼 표현해보라고 저한테 주문하고 있어요. 그렇게 짝지의 주문을, 아티스트의 주문을 받아서 제가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왜 남성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설명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어떤지, 남성적인 게 과연 자연스러운 건지 그렇게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 행위를 하고 있는 동상이 된 사람의 피드백을 들어보는 거였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참가자들도 나 이렇게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 너무 불편해. 이건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 이것을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삶의 전반 내내 이렇게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그 후반부의 토론이 훨씬 더 흥미진진했고, 이거는 한국에 가서 꼭 좀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료들하고 직접 실행을 한번 해보고 어떻게 할지 방법을 찾아봐야죠. 토론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 역할을 바꿔서 이번엔 여성성을 연출해보라고, 여성성의 동상을 만들어보라고 했고, 뭐 저렇게 누워있는 여성성,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지금 강사님이 파트너의 요청을 받아서 연출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앉을까 뭐 저렇게 앉을까, 특히 언제라도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준비가 되는 다소곳한 자세를 짝지가 요청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줬고요. 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남성성 꼴라주인데 여러 남자 사진들을, 아주 다양한 남자 사진들을 열 몇 장을 주고 그걸 가장 덜 남성적인 것부터 가장 남성적인 것까지를 순서를 좀 순서대로 한번 놔보라고. 그런데 너네 팀 안에서 토론해서 합의된 그 순서를 정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 생각이 다르잖아요. 남성적인 것에 대한 생각이 다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사진을 이쪽에 배치할지 저쪽에 배치할지를 주제로 아주 자연스럽게 각자의 생각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었고, 끝나고 나면 옆에 팀 가서 보고 왜 이 사진은 가장 남성적이라고 생각했는지, 혹시 이걸 다시 재배치해야 될 필요는 없는지, 과연 남성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상호간에 토론을 이끌어내기에 아주 좋은 자극제가 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어떤 사진들부터 골라야 할까요?
그리고 이어진 미디어 리터러시 훈련이에요. 광고를 보고 지금까지 앞단에서 함께 나눴던 남성성을 바탕으로 광고들이 과연 어떤 소비자를 향해서 무엇을 팔려고 하는 것인가를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주고, 그리고 나면 폭력의 스펙트럼을 짤 수 있게 분석해 볼 수 있게 해서 가벼운 형태의 폭력부터 심각한 형태의 폭력이라고 사회에서 말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핵심 메시지를 퀴즈로 내서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과연 이것은 더 높다고 생각하는지 낮다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자신의 이 젠더폭력 이슈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었고요. 이게 프로그램 제목이 폭력의 스펙트럼, 그리고 이후에 이어진 팩트 퀴즈였습니다. 뭐 팩트 체크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일반적인 강의가 아니라 학습자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형태의 내용과 강의를 콜라주한 그런 방식이었어요. 마지막 프로그램은 방관자 도전이었고요. 이 방관자들이 어떻게 참여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의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제시해주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는지를 함께 토론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네, 지금 참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 진행자 강사가 받아서 본인의 경험과 본인의 의견을 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는 서로의 소감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소감은 오늘 배운 건 뭐였고 당신에겐 이걸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에 대해서 발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끝났네요. 무려 3시간 동안 이어졌던 이매진 워크샵이었습니다. 총 11가지의 액티비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고 저는 얼마나 이해하기가 어려웠던지, 끝나고 점심 먹고 나서는 오전에 진행됐던 이 세션 중에서 이해가 잘 안 된 부분 혹은 조금 더 정보가 필요한 부분을 개인적으로 과외받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잘 못 알아들었거나 혹은 정리가 안 됐거나 궁금했던 부분들을 패트릭 강사에게 질문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가 이맨스페이터 사무실이에요. 아담하죠. 아침에는 막 10몇 명이 막 회의하느라고 굉장히 역동이 컸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몇 시간 내내 공부를 했더니 머리가 아파서 커피 마시면서 야외 수업 하자고 했어요. 네덜란드로 오기 전에 한국의 몇몇 동료들하고 이 이매진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때 우리 함께 가졌던 질문들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 마지막 워크샵 전까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세세하게 볼 것인가, 그걸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커피도 맛있었고 거리시장에서 왁자한 중에 공부하는 맛도 있었어요. 이렇게 하루를 마쳤습니다. 둘째 날 워크숍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집이란다, 숙소 가는 길이에요. 오늘 워크숍은 이 이매진 툴킷이 실제 진행되는 모습을 참관하고 싶다는 제 바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사실은 저는 실제 이제 학교에 가서 청소년들 수업하는 장면을 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건 좀 어렵겠다라고 답변 받았었거든요. 출발하기 전에. 왜냐면 모든 수업이 다 이제 더치어, 네덜란드어로 진행이 되는데, 너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누가 비용을 부담하든지 간에 통역자가 필요한데, 그러면 수업의 흐름을 끊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학생들이 낯선 사람, 그러니까 진행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참관하고 있는 모습을 매우 긴장하게 만들어서, 안 그래도 쉽지 않은 주제로 학습자들을 이렇게 좀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게 자칫 너무 긴장감이 높은 교실 환경을 만들 수 있어서 어렵겠다. 그래서 제가 이해했거든요. 알겠다고 했고, 그랬더니 오늘 워크숍은 다른 그러니까 트레이너를 위한 트레이닝 과정,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강사 양성 과정, 네, 그런 트레이너를 위한 과정 모의 수업을 3시간짜리를 조직해 주셨어요. 그래서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6분의
자원봉사 그러니까 자원봉사 참가자, 자발적인 참가자들을 조직해서 실제 이매진 툴킷에 있는 내용들의 일부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오후에는 점심 먹고 나서는 오전에 진행됐던 이 3시간짜리 프로그램 중에 너가 좀 이해가 잘 안 됐거나 그걸 보면서 좀 더 질문이 떠올랐거나 혹은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지점들이 뭔지를 토론하는 해보자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들을 좀 다 확인을 했고 사전에 예습하면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해야 되는 것들까지를 다 이제 물어봤어요. 어쨌든 그래서 2일차가 끝나서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인데 2일차를 마친 제 간략한 소감은 자꾸 욕심이 난다. 제가 오늘 본 장면들을 얼마나 소화시켜서 얼마나 제 수업에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아직 모르겠지만 자꾸 욕심이 나요. 너무 재밌어. 흥미진진해. 그리고 내가 강사여서 그런 건가? 너무 빠져들게 해 사람을, 모든 활동이. 그리고 전체 이 3시간 중에 강사가 소위 강의로 얘기하는 부분이 지금 10% 15% 밖에 안 됐거든요. 나머진 다 참가자들이 직접 활동하고 강사는 그냥 질문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강사라고 안 하고 촉진자라는 단어를 쓰던데 아무튼 욕심이 나요. 이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하고 발전시켜서 직접 실행해보고 그래서 운영 가능한, 한국에서 적용 가능한 그런 컨텐츠로 발전시켜보고 싶은데 욕심이 나는 반면 제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혼자 이거를 한국 매뉴얼을 만들겠어요? 한국에 가면 동료들하고 같이 이걸 좀 하나하나 모든 액티비티를 하나하나 다 실행해보고 그 과정에 한국의 사례 혹은 한국의 정보, 뭐 데이터 혹은 한국적 맥락에서 해석이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을 촘촘히 다 좀 만들어야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뭐 누구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고 일단 다음 주 마지막 수업까지 잘 먼저 받아보는 걸로. 그래서 그냥 1대1로 수업을 받아도 영어가 짧으니까 알아듣는데 되게 그 집중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비디오 녹화해서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해를 하는 건데 오늘은 6명이나 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참가자 자격으로 오신 분들이 얘기하는 건 많이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 보는 액센트, 처음 듣는 액센트, 그리고 낯선 분들의 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니까 아직 훈련이 덜 돼가지고 못 알아들어서 아마 또 며칠 비디오를 계속 돌려보면서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하도 머리를 많이 썼더니 오늘 아침 먹었고 점심도 먹었고 간식도 먹었는데 또 배가 고파. 지금 6시 몇 분이 6시 40분. 또 배가 고파. 가는 길에 뭘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배가 고픈 골디입니다. 어쨌든 이틀치 끝났고 오늘은 저녁 먹고 공부 더 안 할 거예요. 머리에서 김이 막 스팀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공부 더 안 할 거고 쉬고 내일 다시 좀 들여다보면서 어떤 지점을 공부해야 되는지 해보자. 저녁에는 이렇게 퇴근하고 공원 애들 많이 나오시는구나. 저녁에 처음 와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이틀치가 두 번째 수업이 끝났습니다. 수고 많았다 골디.